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 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시즌이 막바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기부여 쪽 위주로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트넘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토트넘이 홈일 때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지금 7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로파권 진출에 대한 아무래도 이런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브랜트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기부여가 크게 없습니다. 남은 두 경기 이기더라도 6점, 59점으로 사실 유로파권은 좀 힘들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는 토트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도 좀 이변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브랜트퍼드가 괜찮아요. 근데 브랜트퍼드가 좋은 모습들은 아무래도 홈에서의 모습이라는 점이 더 클 것 같고 토트넘이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적으로도 조금 더 우세한 토트넘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지로나가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4연패를 하고 있고 비아레알 상대로 좀 약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7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로파권에 대한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테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겠죠. 두 팀 다 동기부여는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레알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 승패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두 팀 맞대결에서 최근에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전적과 지로나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비아레알이 지금 뭐 경기력이 지로나보다 앞선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지로나가 홈이라서 승패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이 지금 동기부여가 더 높은 상황이라면 지로나가 뭐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아레알이 동기부여가 더 높은 비아레알이 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로나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맨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본머스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유는 4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챔피언스 리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본머스 같은 경우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두 팀을 봤었을 때 맨유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경기를 이변을 가져가야 되나라는 부분들에서의 고민이 들긴 하겠지만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낮게 책정을 받았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고 그리고 맨유는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본머스보다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폴더를 아끼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머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풀럼이 홈일 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은 풀럼이 지금 10위, 크리스탈 팰리스는 1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으로 부분도 그렇고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이 제공권을 앞세우는 풀럼의 축구가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공간도 있고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싸움에서 풀럼이 지진 않는 결과를 보여줄 것 같고 이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럼의 승무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버풀이 5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지금 맨유와의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겠고 아스톤빌라는 사실 큰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뭐 유로파권 컨퍼런스까지 도전은 있겠지만 맨유보다는 좀 동기부여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 상대로 워낙에 좀 강했었고, 리버풀이 최근에 다시 또 시즌 막바지에 오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그래도 뭐 꾸역꾸역 이렇게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좋은 부분을 보여주다가 다시 또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긴 해서 지금 수비적으로 좀 많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있고, 리버풀이 동기부여가 더 높기 때문에 리버풀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버햄튼이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13위로 동기부여가 좀 적은 편이고, 에버튼은 17위라서 지금 잔류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좀 3등분이 된 경기를 지우는 선택을 하지 않는데, 이게 일단 울버햄튼이 에버튼 상대로 강했었던 최근의 전적들,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경기력은 울버햄튼이 더 앞서요. 하지만 배당은 동기부여가 높은 에버튼에게 정배당을 줬죠.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버튼이 최근에 이 잔류에 대한 의지 때문인지 뭐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승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빌바오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바오는 8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동기부여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요. 셀타비고는 13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크진 않지만 잔류권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지는 않아서 셀타비고도 동기부여가 아예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빌바오가 동기부여적으로 조금 더 높고 경기력적으로도 원정에서의 셀타비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홈에서의 빌바오는 괜찮습니다.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바오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노팅엄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잔류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높겠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승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노팅엄이 홈에서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아스날이 또 시즌 막바지로 오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다가 다시 또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안한 아스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즌 막바지에 오면서 우승 경쟁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아스날의 모습과 동기부여적인 측면들, 그리고 뭐 경기력적으로는 아스날이 앞서는 건 맞기 때문에 경기력과 동기부여 모두 다 높은 아스날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노팅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알메리아가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요르카가 좀 알메리아 상대로 최근에 좀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메리아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이고, 마요르카는 사실은 지금 잔류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동기부여가 좀 알메리아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정에서의 마요르카가 좀 약한 모습들이 있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알메리아가 더 높고 경기력은 마요르카가 더 앞서긴 하지만 알메리아의 역습 한방이나 동기부여, 그리고 마요르카의 원정에서의 모습들, 마요르카가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승부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메리아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5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상대로 강했었던 바르셀로나인데 지금 레알이 남은 4경기 다 이기게 되면 12점이라서 지금 뭐 바르셀로나는 우승이 확정이 된 상황이죠. 사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바르셀로나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이 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더 높은 팀은 소시에다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바르셀로나가 동기부여가 있었다면 지금 소시에다드 상대로 워낙에 강했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단통으로 가져갔었겠지만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많이 몰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동기부여가 높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지어보는 판단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요가 6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는 지금 11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잔류에 가까운 상황이고 에스파뇰은 19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타이밍이죠. 근데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일단 라요가 에스파뇰 상대로 워낙에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줬었고 에스파뇰이 홈이었다면 그래도 에스파뇰의 단통 승으로 과감하게 가져갔을 것 같긴 한데 동기부여가 높기 때문에 근데 에스파뇰이 원정이고 그리고 지금 뭐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파뇰을 가져가는 판단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또 배당도 라요 쪽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라요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에스파뇰과의 경기력에서는 분명히 라요가 앞서지만 저는 라요가 선전을 하더라도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땐 무승부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조금 더 높게 사서 에스파뇰 쪽으로 라요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리즈의 경기고요.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잔류권에 좀 가까운 상황이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등 버프가 좀 발휘가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리즈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웨스트햄도 완전히 좀 완전히 잔류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동기부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리즈가 동기부여는 더 높지만 웨스트햄도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고 홈에서의 웨스트햄이고 경기력적으로는 뭐 두 팀 다 안 좋긴 한데 저는 리즈가 조금 더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저는 웨스트햄 쪽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레알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지금 14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레알은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다라고 보긴 어렵긴 한데 그렇다면 저는 발렌시아가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긴 해요. 근데 지금 배당이 레알이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죠. 투표율도 많이 안 몰렸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레알이 동기부여가 없고 발렌시아가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지금 발렌시아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레알에게 무승부도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지금 10위에 위치하고 있고 베티스는 지금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동기부여가 없고 베티스는 좀 뭐 유로파권이나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동기부여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팀 맞대결에서 세비야가 홈에서는 베티스 상대로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있겠고요. 저는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세비야가 쉽게 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유로파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서 또 동기부여는 베티스가 높기 때문에 베티스 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세비야가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의 전적들이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